안녕하십니까. 성공취업 엑스파일 시청자 여러분, 경영변화 전문가 신현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주제는요. 기업의 이 직무별로 어떻게 채용 동향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구직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무는 정말 다양하고요. 이 직무를 어떻게 확장시켜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늘리는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취업을 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직무 이렇게 준비하는구나, 같이 함께 감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된 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처음에 직무 그러면 전공과 관련된 것이 직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취업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공이 반드시 여러분들 직무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들은 특별한 전공을 요구하지 않고 이런 기업에서 일하려는 태도나 자질 그리고 잠재 능력만 가지고 선발하는 직무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구매팀에 취업할 수 있을까? 본인이 인턴 경험이라던가 그 앞에 그런 재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구매팀도 충분히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직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는 확장하려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직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금 이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이 직무 관련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구직 활동 계획을 어떻게 짜는지 같이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직무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항상 들을수록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는 정말 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나 하나의 정보만 갖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긴 좀 그렇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직무가 있고요. 또 현직자들이 한 인터뷰도 있고요. 또 저희 직업방송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셔갖고 정말 직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모든 정보를 여러분들이 취합하는 게 직무를 이해하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직무 역량 중심 채용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특별히 어떤 공기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모든 기업들이 직무 중심의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게 여러 가지 면접과 이런 취업의 과정이겠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직무가 취업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아마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요, 이런 직무별 채용 동향, 채용 선발 특징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야기를 하겠고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확장 직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외 영업을 내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무역 사무도 조금 연결이 되는 게 있고요. 구매 쪽도 연결되는 게 있고요. 영어를 사용하니까 조금 외국계 기업 중에 국내 영업이 있는 회사들 또는 아웃바운드 영업이 있는 회사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 영역이 넓어지겠죠. 그래서 직무를 확장하는 법, 이걸 오늘 같이 좀 다뤄보겠고요. 그 다음에 구직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와 계획을 조금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는요, 직무라는 것들을요 항상 분석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들 직무 기술서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아마 공기업을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던 친구들은 채용 공고와 함께 상당히 많은 양의 직무 기술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정도만 되면요, 회사에서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을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요 다 직무 기술서에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어떤 게 나오겠죠? 적정한 인원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재 업무의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고 일을 처리하는데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무는요, 기업들이 전부 시간을 투자해갖고요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직무에 필요한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이 인사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정도 경험과 스킬과 또는 학위라던가 이런 게 있어야 이 정도 직무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가 직무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여러 업무 중에 조금은 밑에 업무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신입사원을 또 어떻게 선발해서 육성하겠다. 인재 육성 체계 전략까지 전부 직무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체적인 프로세스고 기업에서는 전부 전략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몇 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획을 해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데 몇 명이 필요하니까 몇 명을 선발하겠다는 이미 나와 있겠죠. 하지만 채용 공고에 어떻게 나와 있죠? 0명, 00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알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내부에서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으면 선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한정된 자리를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무는요, 쉽게 얘기하면 뭐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는 사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또 직무를 모아놓으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직군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조금 개념만 정리하시면은 충분히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무를 정해놓는 이유. 자, 일단 직무가 없으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 갔어요. 막 일을 하러 갔어요. 직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일단? 뭐 그냥 놀겠죠. 일을 잘 안 합니다. 시키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시간 때우다 오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태업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서 직무를 다 분업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전부 분업화를 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직무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이런 경영 활동에 필요한 직무 정의는 미리 다 되어 있고 기업 경영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결국에는 선발, 배치 전환, 그리고 교육, 보상, 퇴사까지요, 하나의 이 HR 프로세스로 딱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건 어디요? 선발, 배치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 직무별로 수행하는 인원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사람이 입사해서 어떻게 이 승진도 하고 또 일을 배워야 되는지까지 어느 정도 다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표준화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 자, 직무별 입사자 수는 정해져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최근에 직무와 관련해 갖고 많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죠. 특히 뭐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뭐 직무 중심 뭐 채용, 그리고 계열사별 어떤 자율 채용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죠. 그다음에 필기 시험을 최근에 뭐 강화한다 이런 금융권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자,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자, 쉽게 생각하세요. 전부 직무거든요. 이 취업준비생들이 하반기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뭘까? 이런 조사를 좀 보니까 블라인드 채용에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인드 채용, 직무 중심 채용, 그리고 계열사별 자율 채용, 필기시험 강화 이 네 가지 전부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직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데이터로도 확인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요, 조직 규모가 큰 직무일수록 어떻겠어요? 채용 규모도 많겠죠. 한 직무에 적은 인원이 필요한데 많이 뽑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직무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왜냐하면 업무가 어렵거나 책임을 많이 져야 되거나 아니면 입이 매우 무거워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각각의 직무, 직급, 직능별로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사 가능성이 높은 직무를 우선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이 지도했던 친구 같은 경우는요, 영업팀, 그러니까 등산복 관련된 이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영업팀에 너무 가고 싶은데 안 뽑는 거예요. 그래서 원단을 구매하는 쪽에 지원서를 낸 다음에 서류를 합격해서 인적성을 합격하고 면접에 가서 영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왜 원단 쪽에 지원했냐 그랬더니 여기서 안 뽑아서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조금 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직무로 뭐 해줘서 이렇게 취업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왜 영업직을 안 뽑았겠어요? 충분히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발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건 약간 예외 케이스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친구는 자기가 일하고 싶기 때문에 많이 선발하는 쪽에 일단 지원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지원하는 직무가 사람이 많이 뽑는 직무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자, 아까 제가 HR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인사팀이라는 데 있어요. 사람 많이 뽑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직무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준비하는 사람에 비해서 채용 인원이 적기 때문에 취업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이 부분 생각해 본다 그러면 물론 내가 특별히 선호하는 직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가 정말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회사에 입사해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로 전환 배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직무에 몰입하기보다는 일단은 인원수가 많이 뽑는 직무 쪽으로 들어가서 직무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문제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구직 활동을 하는 분들, 그러니까 아직 취업 준비를 막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이거 대답을 잘 못 하거든요. 자, 만약에 1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예요. 뭐 그냥 만약입니다. 뭐 더 많겠죠, 당연히. 자, 여러 가지 직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 아마 생각을 하시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보통 이렇게 하면요, 인사팀, 재무팀에 뭐 몇십 명씩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인사팀, 뭐 영업팀 이런 쪽에 엄청나게 인원수를 막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10개니까 막 10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월급을 주죠. 월급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생산과 영업을 하는 쪽에 직무가 가장 사람들이 많고요. 직무도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원수를 잠깐 볼까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라든가 생산과 관련된 쪽에 사람이 상당히 많고요. 뭐 인사, 재무, 홍보, 총무, 돈을 벌어오는 직무는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인 인력만 갖추고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 기업의 규모별로 좀 이렇게 취업하는 전략을 얘기할 때 최근에 이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사람을 좀 줄여가고 있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들 이 직무는요.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직무는요. 줄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느 직무에 사람을 뽑는지 0명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직무를 보면 여러분들 인사팀 0명, 영업팀 0명이에요. 어디 많이 뽑겠어요? 당연히 영업팀 0명이 더 많이 뽑습니다. 이러한 거 조금 참고를 해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느 쪽에 조금 내가 준비를 하고 직무를 선택해야 되는지는 조금 아마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최종 합격의 기쁨 딱 악수를 합니다. 자, 축하해! 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직무를 선택하시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직무와 관련한 내용은요. 결국은 취업 활동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트렌드 파악부터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트렌드를 잠깐 얘기를 좀 드릴게요. 2018년 트렌드 어떤 거 있는가 제가 좀 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기업의 어떤 채용 규모나 이런 거는 상당히 비슷하고요. 화두는 소통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좀 화면을 좀 캡처해 왔는데요. 일단은 100대 기업의 인재 조건에 과거에는 창의성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최근에는 소통, 협력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어떤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경영활동의 혁신 이런 쪽에 좀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은 여러 사람과의 협업을 통해서 동시에 가치와 성과를 이루어낸다. 이런 쪽으로 기업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창의성 있으면 뭐합니까? 다른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일을 못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직적인 어떤 조직보다는 애자일 조직, 이런 셀 조직 이렇게 이 작은 규모로 움직이는 조직들이 많아지는 이런 직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직무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겠죠? 당연히 소통과 협력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변화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 키워드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소통과 협력을 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어필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주인의식을 많이 강조하는 추세예요. 최근에.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조기 퇴사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조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일을 한다 그러면 뭐 쉽게 관두거나 책임감 없는 행동을 하지는 않겠다. 이게 보통 기업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는 대외 활동이죠. 내가 속해 있는 학교의 활동보다는 학교를 떠나서 했던 활동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내가 대학에 속해 있으면서 그 대학 안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질문하는 쪽으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거에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애들 우리가 흔히 그냥 학교에서 얘기하는 게 자발적인 아웃사이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취업을 해도 계속적으로 직무에 자기 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겉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조직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활동했는가 이게 바로 주인 정신이거든요. 주인의식.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직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직무 경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채용은요. 항상 더 뽑는다, 덜 뽑는다가 반반 나옵니다. 그러면 결론은 어때요? 작년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요. 결국은 직무 전문성을 통해서 신입사원을 조기 전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인재 선발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다 비용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적은 인원을 뽑고 기왕이면 뽑은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최근의 트렌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시면은요. 공부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감시하는 취업 스터디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트렌드다. 그냥 가볍게 한번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돈이에요. 자, 직무별로 돈이 조금 다르고요. 산업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기업의 규모별로 좀 다른데요. 여러분들 내가 작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급여가 적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보통 평균은 한 요 정도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고용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요. 수출을 많이 해요. 내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출에 많이 의존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는 관련된 일자리도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어렵다고 해서 모든 수출이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한류 열풍을 타고 화장품이라든가 생활 소비재 그리고 외식과 관련된 외식 경영 서비스 이런 쪽이 지금 동남아에서 엄청나게 한국계 인기 있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는요, 수출이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사람이 모자라요. 특히 어떤 뭐 학습지라든가 국내 교육 관련된 콘텐츠가 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자, 이런 쪽에서는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무별로, 산업별로 한 번씩 좀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직무 얘기하면서 찾아보면 AI 얘기가 많이 나오죠. AI를 도입해서 채용을 하겠다. 특히 유통업계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AI 채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선발했던 사람들 또는 기존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비슷한 사람인가를 이런 그 AI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많이 하고 직무에 대한 이런 기술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적극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AI도 여러분들 뽑아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좀 들은 얘기로는 이 AI를 가지고 기존에 사람이 채용을 하던 거랑 똑같이 한번 테스트를 많이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처음 개발됐을 때는 뭐 한 20% 정도가 사람이 뽑은 거랑 이 AI가 뽑은 게 비슷했는데 이게 머신러닝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배워가고 학습하면서 최근에는 한 80% 이상 일치하게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AI니까 뭐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내가 전문성을 좀 더 강조하고 직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구나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I 채용 제가 조금 갖고 와봤는데요. 여러분들 결국은요. 이 한 어떤 특정 업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단어나 얼굴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면접을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의 이런 그 문제 같은 거를 조금 풀고요. 거기에서 정의된 성향을 가지고 문제가 배분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요. 기업들이 면접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적성 검사를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질문을 개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이 그냥 자동화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좀 이걸 봤던 친구들, 금융권에서 봤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긴장된 건 없었는데 면접관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 대 사람이니까 좀 편했는데 그 화면에 시간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몇 초 남았는지.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면접을 보니까 상당히 시간 관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아마 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거는 결국은요. 여러분들 딱 심플하죠. 직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요. 결국은 지금 디지털 혁신 시대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별로 필요 인력이 감소하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것도 있겠죠. 자, 이 피자 회사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피자 회사입니다. 전 제조 과정이 자동화돼 있고요. 전화 받는 사람도 없어요. 배달도 이 버스가 이 트럭이 돌아다니면서 피자를 앱으로 주문하면 그 자리에 가서 그냥 바로 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 딜리버리 트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냥 어떻게 해요? 자율주행에 맡기는 쪽으로 지금 기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존고라는 건 들어보셨죠? 네, 이제는 마트에 가는데 사람이 없고요.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카트에 물건만 싣는 것만으로도 계산이 끝나버리는 이런 지금 많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보이죠, 여러분들. 자, 일본에 갔어요. 저 바스켓에 물건을 담고 그냥 계산을 하면 비닐봉지가 나옵니다. 전부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죠. 여러분들 기차 많이 타시죠? 자, 스마트 로코모티브 소프트웨어. 기차가 일시적으로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런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요. 센서 값을 이용해서 센서의 값이 변하는 걸 가지고 예방 정비를 하고 기차의 상태를 알고요. 무인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운전사가 운전했다면 이제는 운전했던 사람이 역무 사무를 보다가 이 무인 운전이 안 될 때만 투입되는 시대가 오거든요. 자, 그만큼 또 당연히 인력이 좀 줄어들겠죠. 최근에 공장도에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브릴리언트 팩토리 해가지고요. 한 라인에서 하나의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홀류 생산을 통해서 다양한 부가가치 있는 제품들을 동시에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전부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 비용이 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농업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 많이 투자해서 그냥 일하는 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농업을 관련돼서 일하는 회사들도요. 전부 스마트해졌어요. 그래서 땅에 센서를 심어서 현재 농작물 상태와 또 이런 자라는 것들을 체크하면서 다니거든요. 그래서 농부 아저씨가 농기구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시대가 변하고 있고 직무도 많이 변하고 있다. 자, 다운사이즈. 여러분들 사무, 제조, R&D, 엔지니어링. 자, 모든 직무에서 인력 수요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직무 전문성을 좀 더 요구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 전문성이 좀 더 필요하다는 부분을 여러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직무를 우리가 한번 확장을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먼저 직무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보게 되죠? 기업을 선택하죠. 뭐 삼성, LG, 현대차. 자, 아니면 뭐 어떤 회사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경쟁 기업을 그럼 당연히 검색하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경쟁 기업을 했더니 비슷한 직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비슷한 거 있네. 그러면 이제 경쟁사까지 여러분들 지원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직무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산업은 다르지만 하는 일이 비슷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보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다시 기업을 좀 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원할 수 있는 직무를요, 2개나 3개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의 직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2개나 3개의 확장된 직무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양이 늘어나겠죠. 최근에 여러분들 좀 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많이 좀 여러분들이 지원서를 넣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드시는 게 취업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장된 직무로 2~3개 이상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좀 전략을 가져라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한번 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토어 컨설턴트를 지원하려고 한 회사에 봤어요. 그랬더니 경쟁 기업 뻔히 나오죠.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저 회사 다 안 넣을 거예요? 전부 넣을 수밖에 없죠. 자, 여기 자소서를 준비를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드럭스토어랑 상당히 비슷하죠. 매장 관리 똑같잖아요. 제품이 생식필품이냐 화장품이냐죠. 그러면 이쪽에도 당연히 조금 더 여러분들이 회사들 많네 하면서 이쪽까지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장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화장품 로드샵들도 있네. 그러면 드럭스토어뿐만 아니라 특정 화장품 브랜드의 로드샵이라던가 이런 판매 매장 관리 쪽까지 쫙 넓힐 수가 있겠죠. 자, 매장 관리까지 넓혀졌어요. 매장 관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런 쪽에 뭐 스파 브랜드 같은 의류도 결국은 매장 관리죠. 자, 그러면 매장 관리하는 게 뭐가 필요하지? 아르바이트생이 많으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잘 관리할 수 있으면서 이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하겠구나.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시작한 나의 이런 그 직무 선택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장하는 직무들을 찾아내기 시작하면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직무를 늘리면 늘릴수록 기업들도 많아지고 내가 취업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아지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이렇게 확장되다 보면 어떻겠어요? 바빠요, 여러분들.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직 활동하는 거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해외 직무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어떨까요? 자, 해외 직무, 해외 영업 관련된 직무는 여러분들 뭔가 문건을 팔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해외 영업은요, 국내 영업이랑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단지 우리의 고객, 클라이언트가 외국에 있고 업무를 좀 시차가 있고 물리적으로 멀다 보니까 조금 더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특화돼서 일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 무역 사무 지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영어를 쓰게 되니까 영어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생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다 보면 확장되는 직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마케팅 전략을 또 수립하고 또 잠재 고객을 찾아내고 클레임도 처리하고 어때요? 다른 직무랑 겹치는 게 조금씩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해외 영업으로 시작을 했지만 무역 사무라든가 어떤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국제 물류 또는 수입 영업직,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직무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금융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개인 금융을 담당하는 것,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쪽에 한번 직무 확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약간 다른데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여신, 수신, 외환, 카드, 보험, 펀드, 증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다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은행에서 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은행은요, 사실 종합금융창구랑 같아가지고요, 모든 상품을 대부분 취급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금융권 취업할 때 보통 1금융권을 여러분들이
이 타겟으로 두거든요. 그럼 1금융권에 여러분들이 타겟을 뒀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때요? 아, 여신, 수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이제 파생되는 회사들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 대출 쪽을 다 한번 내가 여신 쪽을 좀 해봤으면, 좀 생각했으면 많이 여러 가지 알겠죠. 그러면 이 캐피탈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여러분들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증권이라던가 이런 쪽에 펀드,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있으면 증권사 쪽으로도 가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보험 판매하잖아요. 방카슈랑스. 자, 보험사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기업금융과 관련된 쪽을 해봤으면 증권사랑 또 비슷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금융권을 목표로 했다면요.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까지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1금융을 선택했을 때 은행만, 시중 7대 은행만 올인하는 게 아니고 여러 금융기관이 있으니까 한번 동시다발적으로 나한테 지원할 수 있는 걸 찾아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에 직무를 정하세요. 그 다음에 확장되는 직무가 있는지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경쟁 기업이 나오고 유사 직무가 나오고 다시 기업을 선택하고, 자, 이 과정을 계속 하시다 보면 어때요?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무수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너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전에 내가 이만큼의 직무 확장을 해봤는가 생각해 보신다면 이게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뒤를 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QM 같은 경우는 요즘은 QA, QC를 합쳐서 QM이라고 합니다. 자, 이쪽에 내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로 확장이 가능하죠? 생산 관리 직무까지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이공계생들이 이렇게 취업 현장에서 만나보면 저는 R&D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R&D가 그냥 되게 왜라고 물어보면은 뭐 다들 얘기는 안 하는데 편해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런 업무 강도나 이런 거 좀 낮아 보이지 않냐. 그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공장에서 일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R&D 직무를 준비하다 보면 어디까지 확장이 가능할까요? 네, 생산 기술이나 설비 기술까지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생산 기술 쪽도 보니까 양산을 하는 생산 기술 쪽, 그리고 이런 선행 생산하는 기술 쪽도 또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생산 기술, 이렇게 내가 맞구나. R&D 직무를 지원하면서 생산 기술 쪽에 좀 더 특화돼서 지원서를 쓰실 수가 있겠고요. 또 설비 기술 쪽에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에이 뭐야 이랬는데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보다 보니까 하드웨어로 움직이는 건 뭐예요? 소프트웨어죠. 그럼 내가 컴퓨터나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설비 기술 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직무를 고려하시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확장되는 직무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야 직무가 확장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홍보 미디어도 마찬가지고요. 영업직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으로 직무가 무한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무를 확장하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직무를 확장하는 이유는요, 여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사실 직무는 우리가 대학교 2학년, 3학년 때 어느 정도는 좀 정해가지고요. 그와 유사한 경험들을 2학년, 3학년, 4학년 차례대로 쌓아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게 늦었다고 하면은 확장 직무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이 기업들을 늘려나가는 게 또 다른 여러분들이 구직활동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